시니어TV 신년 특집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행의 아나운서 주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지 7년 만입니다.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됐죠. 이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고령 인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정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 앞으로 달라질 우리의 사회,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장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은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종로구청장으로 자리하신 지 올해로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이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3년 예. 정도. 예. 원래는 종로가 고향이신데 예. 강원도 쪽으로 가셔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오셨죠? 예. 예. 네. 어떻게 해서 종로 쪽으로 다시 오시게 된 건지 또 궁금하고요. 저는 원래 종로에서 나고 자랐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16대조 할아버지서부터 이제 강원도에서 계셔서 누가 저한테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면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인식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삼청동에서 태어나서 청운동에서 쭉 커서 지금도 부암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로가 고향인 토박임에 틀림이 없고요. 강원도에서 2번 국회의원을 했고 그쪽에서 그 제가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 내건 공약사항은 큰 거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역을 좀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좀 옮겨서 정치활동을 해보자고 지역구를 옮겼다가 잠깐 이제 좀 정치를 그만할까 생각을 했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서 구청장으로 출마하게 돼서 지금은 구청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강원도에서 가졌던 꿈은 이룰 건 다 이룬 것 같다. 내가 크게 걸었던 공약들은 어느 정도 꿈은 다 이렇게 좀 그림은 그린 것 같고 이제 종로 쪽으로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좀 내가 목표한 대로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고 계신 건데 고향 자랑부터 좀 들어볼까요? 종로는 뭐 특별히 자랑을 따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동네 어른들이 우리를 문안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문안 사람. 예, 4대 문안. 그리고 자문 지금 이제 자문이라고 부암동 넘어가는 고개를 나가면 문 밖에 나간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대한민국의 심장임에 틀림이 없는 그런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 건재순위 1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자체가 만들어질 때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진 첫 번째 그 지자체고요. 예. 옛부터 그래왔다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서울의 심장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도 종로가 그러할까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니까? 예, 당연합니다. 예. 우리 지금 5대 전궁 중에 4대 궁이 옛날 조선시대 궁전 중에요. 5개의 궁전 중에 4개의 궁전이 종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갤러리, 미술 갤러리도 한 70% 가까이가 종로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화를 얘기할 때 종로를 빼고는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 밖에도 자랑할 거 너무 많지 않아요? 뭐 저희는 뭐 원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랑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살죠. 맞습니다. 조금 적합한 예는 아닌데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무슨 군사 퍼레이드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좀 다 군사력이 제일 강한 줄 알죠. 뭐 문화, 기타 등등 종로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전통적으로야 뭐 빼놓을 수 없는 예. 곳이고요. 예. 또 요즘에는 현대적으로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곳이어서 예. 예, 그런 이야기도 오늘 한번 쭉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종로구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도 이에 맞춰서 이 특색에 맞춰서 많이 펼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처음에 취임하실 때에도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시대 자체가 네. 그 문화가 그 신성장 용역으로 작동하던 시대로 이제 돌입을 했고 네.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종로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구슬도 꿰야 보배라 그랬듯이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어서 네. 종로를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 갤러리화 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공약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취임하면서 그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좀 일정 부분 그 구슬들이 꿰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도시 전체가 다 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예, 건 예. 곳곳에도 숨은 무언가가 있고 예. 어느 곳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볼만한 곳이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종로의 길은 그 조선시대의 길도 있고 고려시대 길도 일부 있다고 지금 뭐 정확하게 비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네네. 그 당시에 시내의 길이 고려시대 때도 있던 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 그거는 이제 관광을 지금 그 우리 관광이 주로 이제 관광버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한 곳에 내리면 그곳에서 도로 이제 픽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만약에 관광을 한다 싶으면 청와대 앞에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청와대 앞에서 바로 픽업을 합니다. 근데 좀 그런 것을 지양하고요. 좀 이렇게 버스의 그 드롭존, 그 버스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좀 내려서 그 걸어 다니시면서 관광을 하게끔 그렇게 좀 유도해 나가고 있는 그 정책을 지금 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걸어 다니셔야 관광하는 입장에서도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위 상권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 이제 걷는 관광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사실 종로 하면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종묘와 탑골공원. 예, 예. 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실 예, 것 예. 같아요. 종로구의 노인 인구 현황도 궁금합니다. 저희 현재 그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이 한 21% 정도 그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종로구가 접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노인 관련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도 그리고 또 많은 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취임 초기부터 이 노인 관련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죠?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 그 보건 정책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건강 문제를 살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좀 편안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건강이랑 서비스라고 이제 우리나라 보건소 체제가 질병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그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운 데서 그냥 주치의한테 가시는 느낌으로 그 집 가까운데 권역에 상주하고 있는 그 보건소를 가시면 권역으로 나누는데 거기서 뭐 치매 무슨 뭐 고혈압 기타 등등 모든 질병을 한꺼번에 가정 주치의처럼 거기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뭐 어떤 치매 같은 경우에다 좀 더 이렇게 집중적인 어떤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시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치매센터 같은 경우엔 평창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또 연계해서 치료가 더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살피실 때 그 이제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따로 뭐 여기도 가시고 보건소도 가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동네 가까운데 권역별로 건강이랑 서비스 센터를 차려놓고 그곳에서 그 가정 주치의 만나듯이 건강을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게끔 좀 그 조직을 좀 개편을 시켜서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딸린 일환으로 그 어르신들 젊은 분들도 계신데 이 자발적으로 그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 주변에 갔던 어르신들 건강도 또 점검을 하고 또 같이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나누시면서 또 소일도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단은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을 한 거지만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예, 어르신들께서 아마 네. 제일 그 혜택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 누군가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독거노인 부분들은 이제 요즘에 그 굉장히 이렇게 좀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우체국이랑도 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등기를 배달하면서 잘 계시나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랑 네. 이렇게 좀 그 협업을 해서 그 우유가 지금 현재 상태가 그 드시고 계신지 혹시 망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탈이 나시는 건 아닌지 네. 뭐 요런 그 어떤 그 안부를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 가을에 이제 네. 처음으로 그 젊은 친구들 미팅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니어분들, 어르신분들이 이제 외로우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사실은 그 어른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복지 혜택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여가 시간을 그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남는 시간을 좀 소일을 아름답고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작년 가을에 저희가 그 싱글 어르신 분들을 미팅을 주선을 했습니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획기적이던데요. 예. 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소문도 좀 덜 났고 또 이제 그 어머니들 같으신 분들은 조금 뭐 쑥스러우셨는지 좀 이렇게 덜 참여를 하셨는데 네. 38분이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셔서, 오셨는데. 예. 평균 연령이 75세셨고요. 요즘 뭐 75세면 청춘이시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최고령 참가자가 93세 되신 6.25 참전용사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갔었는데 일단은 다 그 좀 설렘이 있으셨던지 그 나름 이제 굉장히 좀 멋부리고 꾸미고 나오셨더라고요. 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즐거운 자리들을 가지시고 그러셔서 그 6커플이 탄생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 한 그 아주머니를 이제 만나 뵈서 커플 이뤘던 70대 한 초중반 되셨어요. 그러니까 누님이세요, 사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만나시냐고 물어봤더니 안 만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너무 들이대셔서 조금 부담스러우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요즘 노인정 가서도 저희가 이제 봄, 가을로 계속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혹시 좀 옆구리 허전한 어르신들 계시면 친구분들 좀 봄, 가을로 나오셔서 뭐 친구도 만드시고 거기다 또 애인도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좀 즐거운 자리 가지시면서 재미나게 보내시면 그 어르신들의 좀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많이 좀 참여 좀 하시라고 그 부탁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사실 첫 번째로 기획했던 행사인데 예. 30 몇 분이요? 38분 38분. 예. 38분이 참석을 하셨으면 굉장히 높은 참여율이 많이 나오신 네. 거예요. 그리고 소문도 별로 안 냈었으니까요. 예. 대단한 거죠. 예. 앞으로 봄, 가을마다 이제 이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 같고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따라할 것 같은데. 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다른 지자체도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저희 구청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민만 한다 그러면 막 섭섭해 하시면서 통화를 끊으시는데 조금 이렇게 저희가 정말 정부 정책적으로 네. 좀 이렇게 왜 어른들 좀 지원해 드리고 네, 뭐 맞아요. 경로당에 급식비도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젊으시잖아요. 요즘 어르신들이. 마음도 젊으시고 몸도 젊으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정말로 그 청춘을 구가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팅뿐만 아니라 또 뭐 그런 게 있나 하여튼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유, 몸이 늙는 것만큼 마음도 늙으면 좋은데 마음은 안 늙더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아, 공감이 갑니다. 그럼 처음에 이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거든요. 이 행사 이름이. 처음에 이 행사 기획 딱 나왔을 때 직원들이나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놀라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래 준비하고 하질 못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한 늦여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조금 어디서 이야기를 하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원들한테 이걸 좀 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저희 어렸을 때 미팅했던 것처럼 뭐 소지품 갖고 나오시라 그래서 이렇게 집어 갖고 가는 걸로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이 아무래도 안 하던 생각을 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될까 어쩔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고심이 많고 했나 보던데 하여튼 실무에서 잘 준비를 해줘갖고 어른들께서 이제 흡족해 하시고 재밌어 하시고 그리고도 봄에 이제 그 날 잡히는 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번 행사 때는 저도 구경을 좀 가봐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하셨을 때 그 취임사 써놓으신 거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 싶을 정도의 그런 획기적인, 남들이 듣고 뜨아 싶을 정도의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귀담아 듣겠다. 정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AI 등장을 하고 그 시대가 바뀌어 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어떻게 변화할지 사실은 잘 그 예측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다 한 발자국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사고의 유연성과 그 사고의 유연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연성 플러스 발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좀 그 안 하던 생각을 좀 해보라는 그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라는 그런 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댁마다 찾아뵙는데 줌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안부를 여쭙는. 이제 우리가 또 문명의 이기는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찾아뵈니까 어떠세요, 반응들이? 나름 뭐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그 또 시안에도 그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이제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어려우신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줌으로 연결을 해서 좀 안부도 묻고 조금 뭐 이제 그 어르신들 심심하실 때 조금 대화 상태 조금 대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시나 이제 확인하고 뭐 이러는 작업들이죠. 근데 뭐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복지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거를 할 때는 기계 쓰시는 게 이제 그 아무래도 익숙치 않으시니까 가서 이렇게 전화기로 연결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꼭 마지막엔 그 여쭤보는 게 그래도 청장 이렇게 연결됐는데 혹시 뭐 이렇게 뭐 신분시킬 거 있으시냐, 뭐 불편하실 거 있으시냐 물어보면 다 편안하다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게 연결되기 전에 복지사 선생님들이 나가시니까 미리 좀 뭐 다 좀 좋다고 말씀을 하시라고 먼저 좀 어르신 옆구리를 긁어드렸는지 그거 좀 의문이 드는데 여하튼 이 전화기랑 컴퓨터랑 연결되시는 것 자체를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청장이랑 좀 그런 기회로 좀 1대1로 대화를 하신다는 거를 그 나름 그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독거노인들 어려우신 노인들을 좀 그런 식으로 대화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계신지 안부도 여쭤보고 그리고 또 불편하신 건 없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쭉 소통을 참 중요하게 여기시고 듣는 거를 일단은 많이 기회를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얘기들 주로 하세요? 뭐 이제 그 무슨 푸드뱅크에 좀 요즘은 이제 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복지로 좀 나눠드리는 어떤 물건의 질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나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이야 좋아하시고 이런데 그 중에도 좀 이제 선호하시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품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뭐 선호하시는 부분 음식 같으면 한 분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실 그렇죠. 테니까 좀 푸드뱅크 같은 데서 빨리 빠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좋아하시는 품목들 좀 안 떨어지게 해달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가 뭐 수급자들이나 차상위 계층들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거는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미팅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이제 저희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정말로 좀 어른들께서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삶의 질을 올려드리려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느냐는 좀 더 많은 좀 고민이 좀 저희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렇고요. 사전에 좀 기사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예, 느낀 게 참 마음을 신경 써주는 구청장이다. 이런 생각이 예, 많이 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최우수 지자체로 또 선정이 되셨다. 예, 축하도 예. 고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드리고요.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지원 시스템도 참 잘 마련이 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 예, 예. 여러분께서 예, 예.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AI로 안부 묻는 이런 시스템도 있다고. 예, 저기 AI 인형도 네. 저희가 좀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안부를 묻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좀 뭐 혼자 어르신들 적적하시면 뭐 노래도 틀어달라 그러면 노래도 틀어주고 뭐 요즘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종교 가지신 분들은 무슨 우리 무슨 뭐 불경도 읽어달라 그러면 읽어주고 성경도 읽어달라면 읽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고 계시고 네. 이제 급하실 때 저희가 보급해드리는 AI는 이름이 아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리아 지금 뭐 큰일 났다든지 뭐 좀 도와줘라든지 이런 좀 급한 사인이 나오면 인공지능 인형이 연결을 이제 해서 사방으로 119서부터 연락을 때리게 됩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출동하는 그런 좀 AI 인형도 좀 보급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테라리움이라 그래갖고 뭐 요런 조그만한 뭐 화분들 뭐 좀 이렇게 어항 안에서 좀 꾸미는 것도 하시고 요즘엔 반려식물도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뿐이 아니라 반려식물이 나와서요. 네네. 좀 이제 식물 가꾸시면서 조금 소일도 하시라고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뭔가 전통과 현대가 굉장히 잘 조화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로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현대도 아까 네. 문화 얘기하다가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전통과 역사 얘기만 하셨는데 네. 현대미술관의 분관이 지금 서울 시내는 종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술 쪽으로도 우리나라 이제 문화예술의 컨템포러리의 중심지가 어디냐 그러면 그것도 종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역사와 전통을 연결하면서도 어찌 보면 지금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한류, K문화의 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맞기 때문에 네. 여기가 어찌 보면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가장 빨리 열려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어르신분들이 사회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예. 앞서도 뭐 미팅도 주선하시고 예, 여러 가지 예.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예. 사실 공간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들도 다양하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종합복지센터도 있고 이런 복지관에서는 이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네.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식당도 있어서 점심서부터 해갖고 다 이제 여러 가지 뭐 교육 프로그램서부터 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종합복지센터도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뭐 장구도 가르치고 뭐 장구도 배우시고 거기서 영어도 배우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가난했던 시절에
그 막 발전하시는 단계에서 일찍부터 이제 청춘을 좀 산업 현장에 바치시고 일어나고 네. 좀 공부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이제 그 아주 기초적으로는 그 한글을 그 읽고 너무 좋네요. 해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 붓글씨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고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노인복지 그 회관 같은 데서는 우리 그 어르신들 간에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안 쓰십니다. 아, 그럼요. 이제 회원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예, 이제 스스로가 젊어지시려고 더 이제 노력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하여튼 그 잘 좀 이렇게 그 어르신 간에도 네트워크가 되시면서 그 아내를 좀 이렇게 알차게 채워서 꾸며나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활력 있게 보내고 계신지를 직접 체험하신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바리스타가 되신 적이 있으시던데. 바리스타 그 이제 체험하신 우리 적이. 어르신들이 이제 네. 그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네. 어르신들 하는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제가 뭐 바리스타 때가 됐다기 보기는 그 이제 어르신들 좀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려고 놀러 갔는데 커피 몇 잔 뽑아보라 그래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커피 몇 잔 뽑아보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기계에 쓰는 걸 배워갖고 커피 내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정말 손맛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청장님이 이렇게 현장 찾아서 직접 말벗도 대드리고 예. 직접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하는 게 정말 많은 힘이 되는 게 그 예. 당시에 한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 혹시 인터뷰 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들뻘 되는 구청장이 내려주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손맛이 없어서 커피가 제가 먹어봤더니 맛이 별로는데 또 어르신이 또 네, 맛있다 그래주셨으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시니어 모델 수업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예, 예. 어르신들 꿈을 또 생각을 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이제 자치회관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니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개 그 복지센터 쪽에서도 네.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그 한복 축제라는 그 이제 가을에 한복 패션쇼를 중심으로 하는 한복 축제라는 한복 축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시니어 우리 그 주민분들을 조금 워킹 이런 거를 좀 그때 그 교육을 시켜서 한번 좀 올라가 보시라 그랬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그게 재작년 일이고요. 작년부터 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관 이런 데다 좀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뭐 그 모델하는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해서 그 뭐 이렇게 걷는 것도 배우시고 네. 여기 쫙 걸어가서 이렇게 포즈 취하는 것도 배우시고 그래서 가을에 이제 우리 좀 한복축제 패션쇼 할 때는 그런 이제 동네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니어 모델이 돼서 직접 런웨이를 걷는 이제 그런 경험도 좀 그 하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마음을 좀 살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어딜 가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어떤가요? 요즘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뭐 커피숍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른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느 지자체나 다 하고 있지만 그 노인 일자리와 공공근로 형식을 통한 이제 노인 일자리 부분들을 이제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르신들 좀 그 하고 계신 어르신들 좀 여쭤보면 네.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소일 삼아서 나와서 좀 뭐 몸도 움직이시고 같이 또 어르신들끼리 만나서 대화도 나누시고 하니까 좋다 말씀을 하시는데 보다도 조금 이제 어쨌든 그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 평균 연령도 늘어나시고 이러니만큼 좀 이제 그 다양하게 그 공공근로보다도 좀 그 전에 사회에서
그 가셨던 경력을 활용하셔서 좀 사회 후배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식의 좀 일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뭐가 있을까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좀 그 궁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참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찾아내는 게. 예, 맞아요. 예. 어르신 택배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장담극이와 관련된 그런 장담극의는 네. 이제 우리 지금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거기 이제 장담금이 프로그램이라 해갖고 어르신들이 이제 장담 그는 거 이제 거기 이제 소위를 하시고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장독을 갖다가 그 복지센터 그 위에다가 놔서 장을 숙소시킨 다음에 그 판매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게 이제 일자리로 연결이 되는 예, 그런 판매를 거군요.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일자리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일자리로 또 연결이 되고 예, 그 예. 일자리를 통해서 또 다시 프로그램으로 또 다시 아이디어를 얻고 뭐 예, 이렇게 예, 예.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네요. 오늘 구청장님을 뵈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로 모던. 예, 네, 구청장님의 모든 구정 방향은 종로 모던으로 수렴된다. 예,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 종로 모던은 네. 제가 이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구청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 아까 제가 이제 건강인항 서비스 네. 맨 처음에 보건소 조직 개편해 갖고 그 주치의하는 그 건강인항 서비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거 보건소 조직 개편 왜 했어? 라고 물으시면 종로 모던 하려고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 한복축제 하는데 왜 주민들 그 어르신들을 그 모델 교육을 시켜서 CDO 모델들을 올렸어? 그러면 종로 모던 하려고가 답입니다. 왜 어르신들 미팅했어? 그럼 종로 모던 하려고가 답입니다. 근데 그 종로 모던은 제가 만든 이제 신조어인데요. 그 정의는 그 세계의 본이 되는 우리식 고도 현대화의 구현 이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의 본이 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남들이 저게 본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차후로 하고요. 우리식 고도 현대화의 구현이란 표현을 썼더니 고도가 이제 종로니까 옛 꽃자를 쓰시는 줄 아는데 요게 이제 높을 꽃자를 써서 하이 모더니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의 변화 이런 말씀도 발상의 드렸지만, 전환. 예, 발상의 전환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1000년 전에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도 현대화의 구현이라는 건 1000년 전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거면 그냥 1000년에 그걸 갖다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1분 전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거면 1분 전 걸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그 부분에서 그 고도 현대화를 일으켜서 세계의 본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그건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종로 모던을 하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공전 공영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모든 것은 종로 모던이라는 하나의 그 개념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이제 그 틀을 잡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설명을 하면 길어지는데요. 그러면 왜 종로 모던이 지금 시점이냐? 이러면 이제 우리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그 역사적 맥과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원각사지 그 탁골공원에 원각사지에 백탑이 있는데 그 구한말에 그 백탑을 중심으로 백탑파라는 그 박지원 선생도 거기 멤버였었고 이래서 거기서 이제 그 조국의 근대화를 꿈꾸시면서 그 공화 정도 얘기하셨고 네. 이게 3.1운동도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광복도 됐고 6.25도 있었고 이제 이런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제 관통하면서 그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런저런 그 우리가 현대의 과정을 그런 역사적 그 질곡을 관통해서 어느 정도 이른 그림에서 네. 이제 서구식 현대화가 일정 부분 성공을 했으니 여기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식 고도 현대화를 구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의 본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이제 그 자리매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 하에서 이제 그 하나의 단어로 모든 걸 정리를 하자는 그런 이제 구상 아래
그 신조어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종로만한 무대가 없네요. 그렇죠. 예. 자, 그 종로 모던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로 모던 하려고 예. 펼치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종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 돌봄카. 네. 네. 굉장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가진 지역의 특성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고려시대 골목도 남아있는 데가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골목이 좁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종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딴 전 세계 특히 서양 사람들이요. 그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덜한 것 같은데 네. 서양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가장 매료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북한산, 인왕산, 백악산의 하이킹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도시에 그렇게 수려한 산이 들어와서 그 등산 코스, 하이킹 코스를 갖고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매료되는데 그 산들이 이제 다 지금 우리 종로구도 안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산들이 있고 이런 지형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골목은 좋고 경사가 급하고 높은 데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옛날에 지은 집들이다 보니까요. 마을 버스도 못 들어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택시도 부르면 안 올라오려고 그러고. 이제 요런 그 부분 그런 이제 동네들의 그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는 괜찮으셨죠. 거기 사실 때. 그렇죠.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좀 거동하기 불편하고 이러시니까 그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그 커버해 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예, 예. 주민이 제안을 하셔서 여기 이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시범 사업을 했고요. 또 너무너무 이제 반향이 좋아서 이제 다른 동네로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 돌봄카가 일단은 신설협의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서 장관 표창도 받으시고 굉장히 예, 좋은 예. 사업으로 일단은 안팎으로 예, 알려지고 예, 예.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반응 뭐 어느 정도세요? 타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딱 특정 지역에 그 맞는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마을버스도 못 가고 택시도 부르면 안 오고 네네. 이런 지역에서 거기서부터 무슨 뭐 버스를 타시든 지하철을 타시든 아니면 큰 길에서 택시를 타시든 그 연결하는 거기 나가시는 것까지의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만족도가 좋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무 동네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 없는 동네에 재정 투입을 할 필요는 네네, 없고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올해 신규 사업도 이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교통 약자분들한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한다. 그거는 그 사실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 약자한테 지원한다기보다는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은 그 옛날에 이제 종로가 옛날에는 한양의 정부였지만 걸어서 모든 게 그러니까 뭐 시대는 다른 시대였지만 취업을 한다 만약에 걸어서 다 해결이 뭐 알아보고 이게 해결이 되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서울도 확장되고 이래서 조금 이제 제 생각에 교통이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재화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공공재로 버스를 그 좀 만드는 뭐 어떤 단초를 제공을 한다 할까요? 이제 이런 그 맥락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6세 어린이서부터 39살까지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어른들에 대해서 그 버스 요금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좀 갖추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올해 한 9월 정도 되면 아마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 무슨 기후동행 카드도 있고 이래서 뭐 이제 맞아요. 교통 버스 타는 카드들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건 뭐 횟수에 제한도 없고 카드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저희한테 신청만 하면은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청년 밑에 어린이들은 저희가 이제 교통비를 버스비를 좀 지원을 해드릴 그럴 정책을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막
시청자분들이 종로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얘기들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이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모든 일엔 갈등이 또 생기게 마련이고 난 그거 별론데 난 그거보다 이게 좋아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시는 편이세요? 참 갈등 해결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갈등이 첨예하게 이제 발견되는 곳이 재개발 현장이거든요. 재개발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갈등이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다음에 또 소외되는 주민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동의를 얻어서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쵸. 하여튼 목표는 그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가능하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의견을 모아서 간다. 그다음에 그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만 정이 안 되면 하여튼 그 좀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 요거는 잘 따져야 되는 게 조금 잘못하면 어떤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이게 이익이 되는 것과 많은 분이 원하는 때가 이게 그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모든 거를 좀 집행을 할 때 어떤 것이 주민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부분인가를 좀 그 명확히 잘 선별을 해서 이제 주민 여러분들을 이제 설득을 해내면서 가능하면 좀 소외되는 주민 없고 갈등이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잠시 그게 뭐 우리가 욕계에 사는 이상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려면 진짜 많이 들으셔야겠어요. 많이 만나셔야겠어요. 주민분들을.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요. 종로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진짜 보람됐다 싶으셨던 순간이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많으시겠지만. 아니 저는 그 어르신들 사실은 저기 미팅하셨을 때가 제가 이제 사실은 선출직 관련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그 국회의원까지 한 거면 20년 정도 되거든요. 20년 정도 되면서 이제 뭐 노인정도 많이 다니고 어르신들 만나서 뭐 배식비, 급식비 올려드린다는 것부터 뭐 노인들 건강검진 받는 거 뭐 이런저런 얘기, 별 얘기를 다 나눠봤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진짜로 마음은 청춘이시란 말씀이시니까요. 그쵸,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나름 보람이 있었고요. 요즘 좀 이제 그 종로에서 좀 의미를 많이 싣고 가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탁골공원 정상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탁골공원이 그 우리 재헌헌법 전문에 그 김해만세 독립운동으로 건립하고 48년에 재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탁골공원이 그 우리 대한민국의 태가 묻힌 대한민국이 나온 그 발상지인데 거기가 그 너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공원이 아닌 방치된 공원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방치된 상태로 놔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도심 안에서 그 어르신들뿐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도심 안의 시민공원으로서 남녀노소가 다 공히 즐기면서 그러면서 민족의 어를 좀 느낄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 나름 좀 굉장히 좀 가치 부여를 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일이고요. 그게 조금씩 뭐 진도가 나가지면서 뭐 좀 뭐 스스로 좀 흐뭇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탑골공원이 원형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구를 잘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가고 계신데 중앙정부에도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이제 국회의원은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국회의원 했을 때는 사실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 끼고 있으면 중앙정부 예산이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중앙정부랑 협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되려 서울의 지방자치는 그렇게 크게 중앙정부랑 저희가 손발 맞춰 일할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그 서울시랑 손발 맞추는 게 훨씬 더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큰 흐름의 정책의 틀을 잡고 내려오니까 그 좋은 정책의 틀을 잡아주고 좋은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밑으로 흘러나오면서 그렇죠.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저거는 중앙정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자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랑 직접 그렇게 연관이 돼서 같이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서울시에 혹시 바라시는 부분이 불만이 많죠. 뭐 살짝만 이게 이제 제일 이제 불만은 그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그 뭐 인왕산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 고도 제한 기타 등등이 이제 다 묶여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풀어도 네. 우리 이 민도 자체가 그 자연 경관을 해치면 당신들 재산에 피해가 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자연 경관과 주변 역사 유적지와 다 어우러지면서 충분히 이거를 좀 하실 수 있는 그 시민들도 역량을 갖고 계시고 네. 또 그 역량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 한 번 더 걸르는 건 지자체에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면서 걸르면 되는데 이걸 너무 조금 그 옛날에 하듯이 다 그냥 주제로 묶어놓고 이거 뭐 다 안 돼 하려면 허락 받고 해 뭐 이런 건 조금 이제 좀 그 중앙정부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조금 좀 이제 우리의 행정의 행태가 좀 공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좀 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니냐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노인복지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노인복지 면에서도 똑같이 뭐 그래도 굉장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라가 좀 선진국 반열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복지 혜택이 많이 늘어나서 네. 기초적인 건 해결이 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초적인 건 좀 해결이 됐으니까 네. 이제 좀 기초적인 거 말고 조금 그거보다 좀 그 양질이고 고급스러운 것들을 저희가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그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자. 그동안 열심히 종로구를 위해 애써 오셨는데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한 1년 반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임기는 뭐 다른 특별한 계획 없고요. 일단 그 추진시키는 일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네. 뭐 계속 좀 그 힘을 갖고 추진될 수 있게끔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좀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사업들은 좀 잘 마무리하고 네. 뭐 추진하는 것들은 힘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계속 좀 힘을 붙돋아 밀어넣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나름 뭐 시간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좀 그 도움이 되든지 뭐 즐거움이 되든지 뭐라도 하나 좀 보시는 분들한테 공헌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네. 아마도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종로 모던의 내일이 더 궁금해지시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시니어TV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시니어 정책 지자체 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종로라는 이곳 오늘 더 매력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신구세대가 함께 보존하고 교류하는 그런 종로의 모습 더욱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